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소림사 18동인입니다. 원제도 소림사 18동인이고요. 영어명은 샤올린 18 브론즈맨. 1976년 광남갱 감독 작품으로 전붕, 상관영봉, 황가달, 강남 등이 출연합니다. 명의 유신 관지원 장군을 만나 귀순을 보냈으나 거절한 것은 물론 반도들과 합세하여 봉기를 하려 합니다. 신하의 보고를 받은 왕야는 대로하여 육친구족을 멸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충효절의라는 현판이 걸린 관장군의 집, 칠흑 같은 밤 흑의 경장에 복면을 쓴 무리들이 기습을 합니다. 집의 호위를 맡은 만장군은 관장군의 아들 용을 할머니와 함께 이웃에서 도관을 열고 있는 노대연에게 피신시킵니다. 용을 살펴본 노대연은 용고산, 양유 등의 약재로 그의 허약한 체질을 강인하게 바꿉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청군의 마수가 뻗어오자 더 이상 용을 보호할 수 없어 몰래 소림사로 보냅니다. 신분을 숨기고 당소룡이라는 이름으로 소림 속가제자로 입문한 용. 어린 나이부터 힘겨운 소림 무술을 연마합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렀습니다. 소룡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뛰어난 무술 실력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엄하고 늘 자신을 퉁명스럽게 대하는 대사형에게는 불만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사형 대치는 살갑고 세심하게 소룡을 보살펴 줍니다. 달마원 수련을 마친 9명은 나한원에서 수련을 시작합니다. 나한원에서의 수련이 끝나고 36무방을 통과하면 정식 소림무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18동인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몇 해가 지나 소령과 두사형, 즉 대사형 철군과 이사형 대치, 세 사람은 모든 수련을 마치고 36무방에 도전하여 통과합니다. 자신을 얻은 소령과 대치는 18동인진에 도전합니다. 그들이 동인진 입구에 들어섰을 때 대사형 철군이 나타나 내가 소령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둘째인 대치가 믿업지 못했던 모양이죠. 18동인진은 동으로 만든 인형의 공격을 받는데 정확히 혈도를 점해야만 작중이 멈춥니다. 그리고 또 온몸에 금빛을 칠한 무승들이 공격을 받아내야 합니다. 각 관문마다 우아한 내공과 정확한 초식을 발해야만 통관이 가능하지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소룡은 반도가지 못해 쓰러지고 대사형 철군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도 중도에서 포기합니다. 무리를 하다간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상을 입고 나온 소룡을 이사형 대치는 정성스레 간호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복면의 살수가 소룡을 해치려다가 철군의 주먹에 맞아 사망합니다. 악의 손길이 이제 소림사에까지 뻗친 것입니다. 며칠 후 장경각에서 책을 읽던 소룡은 우연히 천장에 숨겨져 있던 18라한권 비급을 발견합니다. 대사형은 18라한권은 소림 최고의 원법이다. 내가 인연이 있어서 발견했구나 하고 칭찬을 하고 세 사람은 18라한권을 열심히 익힙니다. 혹독한 수련으로 자신이 붙은 세 사람은 동인진에 2차 도전을 합니다. 몽둥이로 얻어맞아도 견뎌야 하는 용호 18권 관문에서 소룡은 위기를 맞지만 만신창이가 되고서도 일어서려는 그 의지에 감동한 사숙이 온정을 베풀어 통과시킵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문, 천근무게의 철문을 맨몸으로 들어올려
방으로 들어가면 불이 타오르는 총동화로가 있습니다. 그 화로를 들어 옮기면 화로에 새겨진 화룡의 문양이 양팔목에 낙인처럼 찍히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옮겨졌던 화룡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문이 닫히죠. 무사히 관문을 통과한 대사형은 초조하게 밖에서 기다립니다. 우리와는 달리 통천문이 열리고 소령이 나옵니다. 그의 양팔에도 소림의 상징인 화룡문신이 새겨져 있음은 물론입니다.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하산하는 두 사람에게 사부는 정의롭되 자비로움을 잃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소림사를 나온 두 사람은 반년 후 안동현 구화로에서 만나기로 하고 각자의 고향을 향해 갑니다. 할머니가 계신 곳에 도착한 유령. 하지만 할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그 곁을 지키던 유숙이 소룡에게 아버지의 유품을 보여주며 숨겨왔던 진실을 알려줍니다. 즉 소룡은 명나라 관지원 장군의 아들로 본명은 관룡이며 또 그에게 가보인 연검과 반쪽짜리 옥패를 전하며 나머지 반쪽 옥패는 어릴 적 정원녀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죠. 아쉬운 작별을 하고 안동현 구화로를 찾은 관룡. 근데 객잔에서 오만하게 그지없는 유시성의 사내와 시비가 붙습니다. 서로 주먹에 오갈 찰나 대사형 철군이 나타나 두 사람을 말립니다. 유시사내는 오늘은 내가 봐줬어. 내 목숨은 내 것. 라며 관룡을 놀리죠. 관룡과 철군은 자리를 옮기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유시사내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점쟁이가 나타나 관룡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암기를 던집니다. 유시사내가 그를 막아서고 점쟁이와 맞서 싸우는데 싸우는 유시성의 사내 품에서 뭔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반쪽 옥패였습니다. 유시성의 사내, 아니 남장 여인은 관룡의 정원녀였던 유소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차 낭군될 사람을 보호하면서 은근히 놀려먹은 거죠. 점쟁이를 쓰러뜨리는 둥 한바탕 소동을 치른 뒤 관룡은 또 반가운 해오를 합니다. 뒤늦게 18동인진을 통과하고 하산한 이사형 대치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영안객잔에 묵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밤중에 복면의 살수가 습격을 하고 관룡은 암기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대사형이 살수를 제압하여 복면을 벗겨보니 놀랍게도 자신의 사제, 즉 관룡의 이사형인 대치였습니다. 그는 관룡을 살해하기 위해 어릴 적에 소림사로 들어온 관룡의 원수 왕야 흑여영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대치는 자신도 오직 효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관룡이 맞은 암기의 독을 해독하는 약을 건네고 자신의 부친 흑여영이 오는 보름날 낙양 단원곡을 지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숨을 거둡니다. 관룡과 유소정 그리고 철구는 단원곡을 지나는 흑여영의 가마를 습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마는 2대였고 흑여영은 4명이었습니다. 교활한 흑여영은 자신과 비슷한 인물로 하여금 가짜 노릇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악전고투 끝에 3명의 가짜를 쓰러뜨리고 홀로 남은 진짜 흑여영을 3사람이 합공을 하지만 그는 엄청난 고수였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몰래 전해준 18나한권까지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사형 철구는 18나한권으로 공격을 하고 관룡 또한 같은 수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흑여영이 검을 뽑아 철군을 찌르자 철구는 자신의 몸을 관통한 검을 늘 가지고 다니던 사자두로 올가맵니다. 사자두는 이름처럼 사자 머리처럼 생긴 조각인데 무엇이건 날카로운 이빨로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기물이었던 것입니다.
흑여영의 검이 제압된 사이에 유소정은 옷을 던져 그의 시야를 가리고 관용과 함께 최후의 일격을 날려 흑여영을 쓰러뜨립니다. 그제야 비로소 대사영은 사실을 밝힙니다. 나는 내 부친의 부하였던 만장군의 아들이다. 진작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해 소림사로 보내졌지. 이제 내 임무를 완수했으니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원수를 쓰러뜨린 두 사람은 철군의 시체를 안고 소림사로 향합니다. 암살의 위협을 피해 소림사로 보내진 명나라 장군의 아들, 그를 살해하기 위해 소림사로 침투한 원수의 아들, 그리고 또 그를 보호하기 위해 소림 제자가 된 충직한 수하의 아들, 대를 이은 충절과 복수를 소림사를 배경으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십수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문이 하나는 원수였고 하나는 은인이었다는 드라마틱한 설정 아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진지합니다. 더욱이 동인이라는 특이한 존재를 소림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설정함으로써 남성 관객뿐이 아니라 여성 관객까지도 끌어모은 당대의 흥행작이었습니다. 그 영화 처음에 왕야가 신하에게 육친구족을 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육친구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족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삼족이란 본래 아버지, 아들, 손자 또는 아버지의 형제자매, 나의 형제자매, 내 자식의 형제자매까지 를 이르는 말로 동성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부터는 이성삼족, 즉 그 부계의 친족과 모 또 처까지, 즉 모계와 척의 친족까지를 포괄해서 일족 이당을 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육친이란 시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삼족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육친은 부자, 형제, 부부를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 형제, 처자. 그 다음에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자매, 처형자의 자녀까지도 이렇게 넣습니다만 현대의 보편적인 개념은 부모, 형제, 처자입니다.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 구족이라고 하는데, 구족은 자신을 중심으로 위로는 부, 조부, 증조부, 고조부, 밑으로는 자녀, 자식, 손자, 증손, 현손을 이루는 말입니다. 보통은 부족사란 부모, 형제, 자매 외에 고모 및 자매의 조카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족삼은 어머니의 부친, 즉 외조부, 또 모친, 외조모, 또 모의 형제, 즉 이모와 외숙을 포함하고요.